최근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한국으로의 관심이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와 더불어 피지컬, 100, 더 글로리 시즈니 등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홍콩, 인도네시아, 미국, 브라질, 프랑스에서 한류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프랑스에서 온 이이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온 23살의 대학생 이이스라고 해요.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어요. 바로 전 세계가 격리되고 저도 집에 갇혀버린 코로나19 팬데믹 한가운데였죠. 시간을 보내려고 넷플릭스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몰랐던 건 한 편의 드라마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드라마는 바로 오징어 게임이었어요. 모두가 그 얘기만 했었죠. 그래서 저도 결국엔 마음을 먹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 첫 화부터 거칠고 절박한 분위기, 독특한 이야기 전개에 푹 빠져버렸어요. 단순히 생존 게임을 다룬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를 깊이 있게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흥미로웠던 건 제가 거의 알지 못했던 한국이라는 나라였어요. 뭔가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낯선 세계처럼 보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오징어 게임 뿐만 아니라 수리남 같은 다른 한국 드라마에도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이 드라마들은 단순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창문 같았어요. 보고 있으면 볼수록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더 깊이 매료시켰어요. 하지만 진짜 깨달음은 제가 보고 있던 것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팬데믹은 저를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가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갇힌 기분이 들게 했어요. 대학생으로서 저는 고립감을 느끼고 점점 희망을 잃어가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드라마가 저에게 다시 희망을 주었어요. 저는 이 나라와 그 사람들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이 드라마들은 저를 한국 역사, 현대 사회 그리고 한국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과정에 대해 탐구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의 전통, 음식, 음악 그리고 한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알면 알수록 저희 호기심은 더욱 커져만 갔고 한국은 저에게 신비롭고 매력적인 장소로 다가왔어요.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강해졌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기로요. 단순히 팬데믹의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이상이었어요. 그건 마치 불운 같았어요. 제가 그곳에서 꼭 알아야 할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여행 제한이 완화되자마자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저축하고 다른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한 후기를 읽으며 여행지를 리스트로 작성했죠. 서울, 부산, 제주도. 그 이름들만으로도 설렜어요. 명동의 번화한 거리에서 걷고 고궁을 방문하고 진짜 한국 음식을 먹는 상상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계획한 몇 달이 순식간에 지나갔고 어느새 저는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었어요. 혼자 떠나는 첫 여행이었고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 속에서 소용돌이쳤어요. 비행 시간은 끝도 없이 길게 느껴졌지만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았어요. 공항 밖으로 나서는 순간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예상보다 더 덥고 습한 공기 그리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가 제 주위를 감쌌어요. 저는 외국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흥분감에 가득 찼어요. 이게 바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공항을 나서면서 첫 도전이 시작되었어요. 모든 것이 한국어로 되어 있고 영어 번역도 있었지만 여전히 낯설게 느껴졌어요. 짐을 찾아서 버스 터미널로 향하기 전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서울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문에 얼굴을 대고 창밖 풍경이 시골에서 도시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로 솟아있고 네온사인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 그대로였지만 그 이상이었어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해 두었는데 온라인에서 몇 시간을 찾아서 발견한 곳이었어요. 그곳에 도착하자 중년의 친절한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맞아주셨어요. 아주머니는 약간의 영어를 하셨고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방은 작지만 아늑했고 바닥에 전통 한국식 이불이 깔려 있었어요. 그날 밤
시차로 피곤해진 저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서울의 희미한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여기 와 있구나, 한국에. 지난 2년간 화면으로만 보던 나라가 이제 바로 내 문 밖에 있다는 사실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저는 성취감을 느끼면서도 이게 아직도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해가 채 뜨기 전 일어나서 바로 탐험을 시작했어요. 설레는 마음의 잠도 잊고 배낭을 메고 서울의 거리로 나섰죠. 제 첫 번째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어요. 한국에서 가장 크고 역사적인 궁궐 중 하나죠. 궁에 다가가면서 저는 고대 궁궐과 그 주변을 둘러싼 현대적인 고층 건물의 대조에 놀랐어요. 마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기분이었죠. 그곳은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멋졌어요. 건물의 생생한 색깔, 정교한 건축물의 세부사항, 넓은 뜰. 정말 제가 이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광경이었어요. 문을 지나면서 저는 이곳의 역사와 깊이 연결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는 제가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이곳이 경험한 많은 일들을 생각하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묘한 힘이 느껴졌어요. 궁궐을 걸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먼저 이곳을 걸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왕과 왕비, 관리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까지요. 수백 년 전, 저와는 너무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상상해봤어요. 그 생각은 정말 겸허한 마음을 갖게 했어요. 하지만 그 역사보다도 더 크게 다가온 건 이 여행이 제가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찾는 여정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저를 도전하게 하고 영감을 주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를 성장하게 할 새로운 장이었어요. 궁궐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저는 이 여정에서 어떤 일이든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짧은 여행을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오고 나서도 저는 계속해서 한국 콘텐츠를 탐닉했어요. 드라마, 영화, 그리고 곧이어 케이팝까지요. 마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연 것 같았어요. 제 룸메이트들도 제 이 새로운 집착을 눈치채고는 어느 날 BTS를 소개해 주었어요. 저는 기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BTS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전 세계 수백만 팬들이 왜 그렇게 열광하는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봄날이라는 곡을 들었어요. 그 가사는 제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어요. 처음엔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멜로디와 감정은 분명했죠. 나중에 알게 된 건 그 노래가 그리움, 상실 그리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였어요. 저 역시 잘 알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팬데믹 동안 저는 소중한 사람을 잃었어요. 할머니였죠. 마지막 인사를 할 기회조차 없었고 그 슬픔이 저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곡이 제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된 이 노래가 제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작은 아파트 바닥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그 노래를 들었던 그 순간 그게 제 여정의 절정이었어요. 더 이상 단순히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위로와 연결감을 찾았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 문화에서요. 마치 한국이 화면 너머로 저에게 손을 뻗어 슬픔 속에 있는 저를 위로해주고 치유의 약속을 건네는 것 같았어요. K-팝, 특히 BTS는 단순히 제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제 생명줄이 되었어요. 그들의 모든 노래가 저희 경험을 대변해주는 것 같았어요. 봄날, 은 할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주었고 Dynamite 같은 노래들은 팬데믹으로 지친 제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밝은 비트와 명랑한 에너지는 어두운 시간 속에서 작은 빛의 불빛처럼 느껴졌어요. BTS의 음악과 K-팝의 세계에 더 깊이 빠져들면서 그 음악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으는지에 놀랐어요. 전 세계 사람들과 팬 커뮤니티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어려움과 승리를 공유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모두가 음악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그 순간에는 세상이 그리 크지도 않고 멀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점점 K-팝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음악을 넘어섰어요. 각 노래에 맞춰진 정교한 안무, 앨범 제작 과정, K-팝 아이돌들이 완벽을 향해 얼마나 치열하게 훈련하는지에 대해 배우게 되었어요. 알면 알수록 그들의 노력과 한국 문화 속의 끈기와 헌신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귀에 쏙 들어오는 멜로디와 화려한 공연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예술이었고 한국 문화의 깊이를 보여주는 창문이었어요.
음악과 함께 또 하나의 사랑이 생겼어요. 바로 한국어였죠. 처음에는 단순히 음악을 즐기는 것에 만족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사를 번역 없이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간단한 한국어 문구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앱과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조금씩 배워나갔어요. 진전이 더딘 편이었지만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마다 작은 승리를 느꼈어요. 언어 역시 그 문화처럼 제가 완전히 몰입하고 싶은 것이 되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이 매혹이 단순한 일시적인 흥미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예상치 못하게 저희 일부가 되어버렸죠. 단순히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그 연결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리고 나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의 음악, 드라마, 그리고 문화가 제가 고립감, 슬픔, 그리고 때로는 기쁨을 느낄 때마다 제게 말을 걸어주었고, 저는 그 안에서 제 두 번째 집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발을 디딘 적은 없지만 그곳에 속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저는 종종 서울의 거리를 걷는 상상을 하곤 했어요. BTS가 노래했던 그 장소들을 직접 보고 드라마에서 보았던 그 장소에 서 있는 장면을요. 그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는 건 제 새로운 꿈이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그 연결감을 현실에서도 느껴보고 싶었어요. 화면을 통해 제게 그렇게 많은 의미를 준 장소들을 제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은 제 한국 문화 사랑을 일종의 농담거리로 삼았어요. 그들은 제가 항상 K-팝에 대해 얘기하거나 한국 음식을 집에서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놀리곤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또한 그것이 제게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특히 모든 것이 불확실했던 그 시기예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그 이상을 주었어요. 그것은 저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한 번 열린 문은 다시 닫을 수 없었어요. 제 일상은 한국에 대해 알아가는 것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죠. 저는 언어부터 시작했어요. 배우는 단어 하나하나, 한글 하나하나가 한국을 이해하는 또 다른 걸음처럼 느껴졌어요. 이 나라가 어두운 시기에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말이죠. 저는 온라인 한국어 수업에 등록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을 연습하면서 드라마 속에서 아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작은 짜릿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한글은 제가 본 적 없는 전혀 다른 문자였고 문법을 이해하는 것도 도전이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매 순간이 좋았어요. 새로운 구절을 배울 때마다, 문장을 성공적으로 번역할 때마다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마치 새로운 세상의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기분이었죠. 그건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를 깊이 매료시킨 그 문화와 연결되는 것이었어요. 다음은 음식이었어요. 저는 원래 모험적인 식성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한국 음식은 저를 사로잡았어요.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알록달록한 음식들, 맛의 조화, 그리고 한국 문화에서 공유하는 식사의 중요성에 매료되었죠. 결국 저는 대학 근처에 있는 작은 한국 식당을 찾아갔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비빔밥을 맛봤는데 따뜻한 밥, 완벽하게 양념된 채소, 매콤한 고추장이 모든 것이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식감과 맛의 조화가 신나기도 하고 동시에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왜 음식이 한국 생활의 중요한 부분인지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음식에 더 익숙해지면서 저는 제 부엌에서도 실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떡볶이와 김치전 같은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보았어요. 처음 시도한 요리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가끔은 너무 맵기도 하고 가끔은 뭔가 부족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그 과정 자체가 저를 설레게 했으니까요. 이 음식을 만들면서 저는 한국과 더 실질적으로 연결된 느낌을 받았어요. 각각의 재료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각각의 요리는 제가 사랑하게 된 문화의 일부분을 상징했어요. 하지만 음식과 언어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탐구하면서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깊이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조선왕조에 대해 배우고 침략과 전쟁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도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준 한국 사람들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한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몇십 년 만에 기술, 패션,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선두주자가 된 과정은 정말 놀라웠어요. 또한 저는 한이라는 독특한 한국의 감정에 매료되었어요. 깊은 슬픔과 해결되지 않은 불공평함을 담고 있는 감정이죠.
이 한이라는 감정이 한국의 전통 음악부터 영화와 드라마까지 한국의 역사와 문화 속에 짙게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을 이해하면서 제가 사랑했던 드라마들이 왜 그렇게 강렬하게 느껴졌는지 깨달았어요. 그것들은 단순히 개인의 투쟁을 다룬 이야기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은 집단적인 경험, 한이 서린 역사였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회복력이라는 개념에 끌리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화려한 K-팝 아이돌이나 스릴 넘치는 드라마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엄청난 도전들을 마주하고도 매번 더 강하게 다시 일어난 나라였어요. 그 회복력이 저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개인적인 상실과 팬데믹이 가져온 불확실함 속에서 한국의 이야기는 저에게 위로를 주었어요. 그것은 아무리 어두운 시간에도 항상 새로운 시작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한국 콘텐츠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사랑하며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최신 K-드라마부터 서울에서 가볼 만한 최고의 장소까지 다양한 주제를 함께 이야기했어요. 팬데믹 동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한 일이 이렇게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삶의 일부가 될 줄은 몰랐죠. 배우면 배울수록 저는 한국을 직접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그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느끼고 싶었어요. 서울의 거리를 걷고 역사적인 랜드마크를 방문하며 화면이나 부엌에서만 보았던 음식을 실제로 맛보는 장면을 상상했어요. 저는 한국을 그저 밖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음식을 탐험하고 역사를 이해하는 모든 과정은 저와 한국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 같았어요. 이제 단순한 흥미를 넘어서 그것은 진정한 연결의 문제였어요. 매일매일 한국은 제게 더 가까운 나라가 되었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지도가 아닌 저에게 영감과 힘 그리고 위로를 주는 곳이 되었어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탐구하면서 저는 단순히 한국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새로운 부분도 발견하고 있었어요.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배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전에 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여정은 단순한 관심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것은 훨씬 더 깊은 자아 발견의 여정으로 성장했어요. 저는 이 여정이 어디로 저를 이끌지 정말 기대가 되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고 세계가 다시 열리기 시작하면서 저는 갈림길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프랑스에서의 제 삶은 이제 달라 보였어요. 제가 한국 문화를 통해 배운 모든 것들로 채색된 느낌이었죠. 팬데믹 동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된 일이 이제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로 변했어요.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면 어떨까? 지난번의 짧은 여행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더 큰 욕구가 스멀스멀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거리를 걷고 화면에서만 보던 장소들을 직접 보는 그 꿈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강렬해졌어요. 그 느낌은 묘했어요. 저는 원래 멀리 여행을 꿈꾸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익숙한 것들을 좋아했어요. 고향의 조용한 거리, 친구들과 만나던 동네 카페, 그리고 대학 수업의 일상이요. 하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장소들로 가득 차 있는 프랑스의 삶이 이제는 뭔가 부족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 일부가 이미 한국에 가 있고 제가 그곳에 따라잡아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었죠. 결국 저는 그 끌림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이 꿈을 현실로 만들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교환 학생 프로그램, 인턴십 그리고 가르치는 기회들까지 찾아봤죠. 하지만 어느 것 하나 딱 맞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단순한 짧은 방문보다 더 많은 것을 원했거든요. 제가 사랑하게 된 문화에 진정으로 몰입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발견했어요. 완벽했어요. 1년 동안 한국에서 지내며 홈스테이를 하고 언어를 배우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제가 꿈꾸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지원서를 제출하기 전 잠시 망설였어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 내가 그곳에 어울릴까? 혹시 내가 그리워서 집에 돌아오고 싶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시도해봐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가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제 자신을 시험해볼 기회였어요. 한국은 이미 많은 것들에 대한 제 관점을 바꾸어 놓았어요.
이제는 직접 그곳에서 배워볼 차례였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저는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제가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된 이유,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직접 경험하고 싶다는 설렘을 담았죠.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것은 제가 처음으로 제 편안함의 한계를 넘어서 도전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이 꿈을 쫓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용기를 주었어요. 그 후 몇 주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이메일을 계속해서 확인했어요. 지원 결과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었거든요. 제 생각은 항상 한국에서의 삶에가 있었어요. 과연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언어에 적응할 수 있을까? 홈스테이 가족은 어떤 사람들일까?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동시에 거절당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드디어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손이 살짝 떨리면서도 저는 서둘러 그 이메일을 열었어요. 축하합니다. 그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프로그램에 합격했어요. 제가 한국에 가게 된 거였어요. 저는 잠시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해냈어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모험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디딘 거였어요. 흥분은 곧 준비로 이어졌어요. 작성해야 할 서류, 여행 계획, 친구들과 가족들과의 작별 모임 등으로 정신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흐릿하게 지나갔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계속 맴돌았어요. 드디어 한국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그동안 화면이나 상상 속에서만 보던 나라에서 이제는 실제로 그 삶을 살아보게 된다는 사실이 저를 설레게 했고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도 느끼게 했어요. 출발 전 몇 주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언어 실력을 더 쌓고 한국의 예절과 관습에 대해 읽고 가보고 싶은 장소들을 지도에 표시했죠. 하지만 아무리 준비를 해도 제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일들을 완전히 준비할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제 인생을 바꿀 것이라는 건 확실했지만 그 변화가 얼마나 깊을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과의 작별 인사는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그들은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이 제게 얼마나 중요한지 봐왔고 저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들도 이 도전이 제게 얼마나 큰 모험인지 알고 있었어요. 출발일이 다가오자 제가 무엇을 하려는지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 제 집, 제 일상, 제 안락한 환경을 뒤로하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나라로 향하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는 가야만 했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한 흥미 이상의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언어부터 음악, 음식까지 제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이제 저는 그곳을 직접 경험할 준비가 되었어요. 출발 당일 비행기에 탑승할 때의 제 감정은 복잡했어요. 긴장감, 설렘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느꼈던 약간의 슬픔까지. 하지만 비행기에 앉아 차분해지면서 그 감정들은 모두 기대감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제게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깊이 스며들었고 이제 저는 그곳에서 더 깊이 빠져들 준비가 되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것은 제 인생에서 새로운 방향의 시작이었고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기대되었어요.